통계학회의 홍정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십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홍정선입니다. 우선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정재승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이 발표는 4명의 공동 발표자로서 좀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야구 학회를 통해서 스포츠 통계 연구회라는 것을 잠깐 좀 소개 설명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 통계 연구회는 2007년도에 통계 학회 산하의 연구회로 설립을 했습니다. 야구 학회보다는 좀 더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미국의 스포츠 통계 연구회는 상당히 오래됐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도에 됐고, 일본은 저희보다 3년 늦게 발족한 연구회일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회는 통계학 분야와 체육학 분야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알려지고, 여기 계시는 많은 체육학, 스포츠학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자칭 스포츠 통계 학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스포츠 통계 연구에서 하는 일은 통계학자와 체육학자 그리고 스포츠 선수와 감독의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분석하고 연구한 분야를 바로바로 체육학과 또는 선수 또 지도자한테 바로 적용시켜가지고 바로 그 효과를 다른 어떤 연구보다 빨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는 1년에 야구학회처럼 1년에 2번 통계학회 연구에서 논문 발표를 하고 또 겨울에 우리 자체적으로 또 논문 발표를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서울대학교의 조용환 교수님하고 또 부산대학교 통계학과의 조영석 교수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연구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목차를 하겠는데요. 여기 주로 작년 야구에 대한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분석을 통계학적인 측면에서는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 대해서 위주로 여러분한테 발표를 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흥미있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발표는 저보다도 훨씬 더 목소리도 좋고 잘생기고 젊은 우리 연구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장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에 재학 중인 정동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야구 통계학회에서 FA 대상 타자와 연봉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차로서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을 설명드리고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한 타자 성적을 활용해서 타자의 기량을 분석하고 또 그 다음에 타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또 어떠한 변수들이 FA 계약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변수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계약 기간이 포함된 FA 총액과 계약 기간은 포함되지 않은 연평균 FA 금액으로 나눠서 분석을 했고요. 여기서 선택된 변수를 가지고 타자들의 FA 결과로 실제로 타자들이 자기의 몸값에 맞는 연봉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2014년에 타구 투저해가 심했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실제로 타구 투저해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먼저 FA는 모두 아시다시피 자유계약 선수입니다. 이게 일정 기간 자신이 속한 팀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다른 팀과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거는 미국 프로야구에서
처음 도입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프로야구를 처음으로 남자 프로농구, 프로축구, 여자 프로축구의 순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으로 해마다 FA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역대 연봉 협상액이 최고액을 매번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12년까지 FA 시장에서 타자들을 대상으로 기량과 어떠한 기량에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FA 금액을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과거의 FA 계약과 현재 FA 계약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비교를 해보고 또 FA 계약 금액과 FA 계약 기간을 고려한 선수들의 가치를 평가해보는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변수로는 크게는 FA 금액, 그리고 기간, 그리고 FA 직전 해외 데이터, 그리고 FA 자격을 취득하기 전까지의 연간의 평균 데이터, 그리고 통산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26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26개의 변수를 활용한 타자의 성적을 활용한 기량 분석으로 통계 분석인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26개의 변수들로 모두 그 데이터를 표현한다면 좋겠지만 눈에 보기도 어렵고 그 다차원의 변수들을 소수의 주성분으로 축소 요약해서 차원을 단순화시키면서 그 변수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여기서 2006년부터 14년까지 타자들 65명의 데이터고 또 어떠한 변수들이 어떠한 주성분에 의해서 간단하고 쉽게 잘 설명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0에서 10까지 총 10개의 주성분으로 축약이 되었는데요. 빨간 선 밑으로 보면은 기울기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 위에 표를 보시면 큐뮬러티브, 즉 누적 확률로 해서 3개의 주성분으로 약 26개의 70%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로 3개의 주성분만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로 오른쪽 표를 보시면 프린 1, 프린 2, 프린 3이라고 이렇게 변수가 나타났는데요. 1번 타격 능력이라고 명명된 주성분 1번에서는 통산 타율, 연평균 게임수, 득점, 안타수, 연평균 2루타, 홈런 등 타격적인 요인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타격 능력이라는 주성분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프린 2는 연간 홈런이 적고 그리고 연평균 3루타가 많고 도루도 많고 실패가 많을 때 더 좋게 나타나는 능력으로 해서 주루 능력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연평균 금액, 그리고 FA 직전의 타율, FA 직전의 타점, 그리고 FA 계약해의 나이로 이루어진 FA 로이드라고 세 번째 주성분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성분인 타격 능력으로 정렬한 선수의 타격 능력으로 정렬을 했는데요. 다음에 보다시피 2010년 김태균 선수, 11년 이대호 선수, 06년 박재홍 선수 등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타격 능력에 있어서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 데뷔 때부터 각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타격으로 인정을 많이 받았고요. 해외 진출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선수도 있고 했다가 돌아온 선수도 있지만 타격 능력으로는 전부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위권에서는 하위권에서는 조동환 선수, 박기혁, 신경행, 차일목 이렇게 타격 능력에서는 좋지 않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포수나 유격수 이렇게 포지션의 특성상 많이 타격 능력보다는 수비 위주의 선수들이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성분이 주루 능력으로 상위권과 하위권을 나눠봤는데요. 처음에 상위권에 위치한 선수는 이대영, 이용규 이렇게 누가 봐도 발이 빠르고 이렇게 주루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위치해 있고 밑에 하위권에는 이호준 선수, 김태균 선수 등 이렇게 타격 능력은 좋지만 주루 능력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선수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종욱 선수는 통상 300도루, 이대영 선수는 400도루, 이종범 선수는 한 해에 84개의 도루를 할 정도로 매년 꾸준히 20개에서 30개 이상의 도루를 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하위권에서는 타격 능력은 좋지만 이제 주루 능력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선수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FA 로이드로 정렬한 상위권과 하위권입니다. FA 로이드는 FA와 스테로이드의 약자로 FA 계약 직전에 선수들이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찍거나 아니면 자신의 평균 기록보다 더 높은 기록을 낼 때 사용하는 말로 두 성분에 포함된 변수를 보시면 연평균 금액, 직전의 타율, 직전의 타점과 같이 FA 계약 직전에 데이터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상위권에 위치한 선수들은 이대호 선수, 김강민 선수 이렇게 위치해 있고 하위권은 김재현, 이영곤, 장성호. 여기서 상위권의 선수들은 특징 공통적으로 젊은 나이의 선수들이 많고요. 하위권 선수들은 이제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많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김강민 선수, 김경원 선수, 이대호 선수 다 직전에 특히나 자신의 좋은 성적을 내서 더 좋은 계약을 이끌어낸 선수들의 예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위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부상으로 이렇게 타석은 채웠지만 앞으로의 FA 계약에 보증이 확실히 되지 않는 선수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요약입니다. 그 다음은 군집 분석을 통한 타자의 유형을 분류해봤습니다. 군집 분석은 많은 변수들로 관측된 옵저베이션, 즉 선수들을 적절한 군집으로 나누는 통계적 기법입니다. 어느 선수들이 어떠한 군집에 포함되어 있고 그 군집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분석입니다. 방법은 와드 방법이라고 통계적 방법을 사용했고요. 다음 보이는 빨간 선의 선수들이 세 가지의 군집으로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군집의 이름을 FA 대학급 선수들, 특수 포지션, FA 상대적 약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FA 대학급 선수들은 연도별로 장성호, 김태균, 이대호, 강민호, 최정 등 FA에서 각 해마다 가장 큰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계약을 한 선수들이 첫 번째 군집에서 각각의 비슷하게 위치를 해 있었고요. 특수 포지션은 선수 기록뿐만 아니라 진가병, 조인성, 김상훈 선수와 같이 포지션에 따라서도 이렇게 선수들의 유형이 나뉠 수 있고, 세 번째는 FA 계약의 상대적 약자로 이제 FA 이하가 되거나 아니면 FA 이하가 됐다가 다시 팀으로 복귀한 선수들, 그리고 나이가 많아 이제 FA 시장에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선수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군집에 설명드렸듯이 최정훈 선수가 역대급 계약을 하고 이대호 선수는 2년 500억에 일본으로 진출을 하고 강민호 선수도 역대급 계약을 했고 이런 선수들이 1군집에 모여 있었고요. 두 번째 군집은 특수 포지션으로 해서 보시다시피 진가병 선수, 조인성 선수 이런 포수들과 손시영 선수 같은 유격수, 그리고 이제 강동우, 박재홍 선수와 같은 노장, 즉 베테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군집으로 타자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 FA 상대적 약자, FA 작년의 예를 들면 나주환 선수나 이성열 선수 그리고 김경원 선수들 등과 같이 FA 계약을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군집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와드 방법에서 패스트 클러스터 4개의 군집으로 나눠놓고 이 4개의 군집에 어떻게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해봤습니다. 그때 결과는 백업 선수 및 수비 영향인 군집과 FA 상대적으로 대여, 그리고 젊은 선수들과 좀 2% 아쉬운 선수들 이 군집을 나타내고요. 마지막은 베테랑 선수들이 이렇게 군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평균 FA 금액을 맺는 데는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회귀 분석은 타자들의 연평균 FA 금액과 타자 기록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이고요. 원인과 결과가 정해져 있어서 결과에 어떠한 원인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지 관측된 자료에 대한 상관관계가 설명되게 됩니다. 여기서 FA 계약 총액의 모형을 보시면 FA 직전의 타율, 그리고 FA 계약해 나이,
그리고 FA 직전의 홈런, 죄송한데 이게 총액이 아니고 연평균 금액입니다. FA 직전의 타율, 직전의 나이, FA 직전의 홈런, 그리고 연평균 도루, 연평균 사구가 각각 한 단위, 즉 타율은 1, 2, 나이는 1살, 홈런은 1개가 올라갈 때마다 그 앞에 보이는 숫자만큼 연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FA 연평균 FA 금액은 보시다시피 FA 연평균 데이터보다 FA 직전의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이 선택된 변수들로 타자들이 정말 자기의 몸값에 맞게 낮은 연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낮은 연봉을 받고 있는지,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판별을 해보기 위해 판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에 연평균 금액의 선택된 변수이고요. 이때 선택된 변수들을 기준으로 저연봉, 고연봉, 즉 저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0억을 기준으로 저연봉과 고연봉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기서 65명 중 52명이 정분류, 낮은 연봉을 받아야 되는 선수는 낮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높은 연봉을 받아야 되는 선수는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 13명의 선수가 자기가 받아야 될 몸값과 반대의 몸값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22%의 오분류율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기 선수들의 명단을 보시면 지금 빨간색 테두리의 선수들은 원래 낮은 연봉을 받아야 된다고 예측이 됐지만 실제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밑에 실제로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하지만 낮은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게 정확한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하나의 예로 들면 2011년 이전에 계약을 한 FA 선수들과 2011년 이후에 계약을 한 FA 선수들의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에 넥센에서 구단 재정 상황으로 삼성과 LG의 이태근 선수나 장원삼 선수 등 같이 현금 트레이드를 해서 이렇게 그 선수들이 FA 다시 자격을 얻게 됐을 때 그 선수들에 대한 미안함의 차원이나 보상의 차원으로 그 딱 객관적인 데이터 외에도 더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계약을 안겨주게 되고, 또 다른 선수들의 눈이 다른 기존에서 이태근 선수보다 더 기록이 좋은데 여기에 대한 자신의 더 몸값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몸값이 더 높아지고 원하는 구단이 많아질수록 또 거기에 대한 경쟁력이 더 좋게 되어서 더 높은 계약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연평균 FA 금액으로 해서 1년에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분석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FA 계약 총액, 여기서는 FA 계약 기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FA 계약 기간은 잘하는 선수들은 보통 요새 4년을 계약을 하고요. 못하는 선수들은 2년, 그리고 나이가 많은 선수들은 3년을 많이 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앞에 분석 방법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분석과 차이점은, 앞에 분석에서는 FA 직전의 타율과 홈런 이런 변수들이 중요했지만, 여기서는 연평균 안타수, 연평균 2루타, 연평균 볼넷, 연평균 사구, 앞에서 비교했을 때 연평균 데이터가 더 중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아 연평균 FA 금액, 이렇게 1년에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영향을 따졌을 때는 FA 계약 직전의 데이터가 많은 영향을 주지만, FA 계약 기간을 포함된 총 계약 금액에서는 FA 직전의 데이터보다 자신의 평균 커리어가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타고 투저, 2014년이 역대급 타고 투저 해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게 정말로 타고 투저 해였는지 한번 판단해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시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리그 팀 기록입니다. 연평균 타율과 연평균 자책점을 곱해서 그게 높을수록 더 타고 투자해왔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봤을 때
거의 모두 타고 투자였다고 보입니다. 두 해를 제외한. 근데 2014년의 경우 유난히 큰 1.5 이상의 타고 1.5 이상의 값으로 정말 큰 타고 투자해라고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른 연도보다 타고 투자였을까라고 궁금증을 갖게 돼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다음과 같은 2005년에서 2013년까지의 총 팀 승률과 독립 변수를 사용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이때 선택된 변수로 팀 평균 자책점과 팀 출루율, 팀 득점이 팀 승률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오형을 설정하고 2014년에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느 정도 거기 피팅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는데 1, 4, 8, 9위를 제외한 모든 성적과 승률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5년에서 2013년까지의 평균 데이터로는 2014년에 타고 투자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타고 투자해와 투고 타저해 이렇게 연평균 타율과 자책점의 곱을 1을 기준으로 높은 해는 타고 투자해, 낮은 해는 투고 타저해로 나눠서 다시 타고 투자해 때와 투고 타저해일 때 분석을 새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음은 타고 투자해일 때의 선택된 변수이고요. 이때 팀 평균 자책점과 출루율, 팀 득점이 마찬가지로 선택되었지만 거기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2014년 데이터를 피팅해봤을 때 3위와 2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팀의 성적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을 했고, 승률 또한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06년과 2012년 해에는 투고 타저의 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투고 타저의 해를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팀 평균 자책점과 팀 득점이 유의미하게 팀 승률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마찬가지로 처음과 마찬가지로 순위를 잘 맞추지 못하고 승률은 더더욱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는 투고 타저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즉 결과를 봤을 때 2005년에서 2013년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2014년의 성적은 실제 성적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타고 투자의 해와 투고 타저의 해로 나눠서 각각의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을 했을 때 투고 타저의 해가 2014년의 성적과 승률을 거의 예측하지 못하였고 타고 투자의 해가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은 타고 투자의 해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FA 연평균 금액은 전체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직전의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계약 총액, 즉 기간까지 포함된 계약에서는 직전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또 얼마큼의 그 평균적인 커리어가 중요한지, 평균적인 데이터가 더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2014년은 타고 투자의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특히 이번에 또 FA 최고 금액이 갱신된 해이긴 하지만 직전에 데이터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2013년이 역대급 타고 투자의 해였기 때문에 2014년 타자들이 더 좋은 기록을 냈고 FA 계약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FA 거품도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2014년 같은 경우에는 타자들이 잘해서 더 좋은 계약을 이끌어냈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정보에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만 받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도 그렇고. 예, 제일 먼저 하신 분 저 뒤에.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이게 지금 분석이 이제 타자의 개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약 금액이랑 실제로 결과를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FA 시장 같은 경우는 구단이 워낙 적은데다가 또 자기 구단에 남을 경우와 다른 구단으로 갈 경우에 사실 보상선수 제도 같은 게 있어서 그런 팀을 옮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에 관련돼서 뭐 계약에서의 팀 이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으로 뭐 혹시 분석을 하신 게 있거나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계약 금액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적료를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FA를 하면 뭐 선수 한 명과 200%의 보상 또는 300%의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각각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특정 구단에서 어떤 선수를 보내는 게 아니고 같은 입장이라면 똑같은 FA 선수들이 다른 구단으로 갈 수 있고 뭐 약간 프랜차이즈 선수들을 구단에서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약자들의 경우일 때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선수들과 FA 계약을 얻을 정도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넣지는 않았는데 그것까지 넣어서 만약에 분석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이 많으실 텐데요. 이 학술 논문 발표 끝나고 나서 좀 쉬는 시간에 그때 좀 개인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